두 번째 단어는 이제 확률입니다. 확률. 자, 첫 번째 확률에서 이제 용어를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 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성질들은 우리 집합 단원에서 했던 기호와 성질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만 용어가 조금 다르게 용어가 쓰이기는 하는데 기본 내 성질들은 집합에서 사용했던 기호와 집합에서 사용했던 성질들이 굉장히 유사하다,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어와 기호 하나씩 좀 잘 기억하면서 가볼게요. 자, 일단 시행과 사건, 시행과 사건. 시행은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 같은 것 이런 걸 시행이라고 해.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자, 집합이란 단어 나오지. 모든 결과에 대한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그 표본 공간에서의 부분 집합 하나하나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요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주사위를 하나를 던질 거야.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까지만 생각을 해볼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모르지 아직.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질 때, 주사위 두 개를 세 번 던질 때 이런 등등의 실험이나 관찰 이 상황 자체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했지 지금. 선생님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n개 또는 주사위를 n번 던졌어.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라는 게요. 1이라는 눈이 나올 수도 있고 2라는 눈이 나올 수도 있고 3이라는 눈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걸 하나하나를 집합으로 표현한 거야. 1이 나올 수도 있어.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어. 4, 5, 6 등등등. 근데 선생님이 주사위를 두 번 던졌네. 1, 2가 나올 수 있어. 1, 3이 나올 수 있어. 등등. 또 이렇게 시행 중에 짝수가 나오는 사건. 선생님 지금 사건이라고 표현했지.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럼 2, 4, 6. 뭐 홀수가 나오는 사건. 1, 3, 5.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4, 5, 6 뭐 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결과가 이렇게 6가지들이지 이 6가지를 원소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의 n제곱이라고 했었는데 총 2의 6제곱 64개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부분 집합 하나하나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보다 작은 수가 나올 경우의 수 1보다 작은 수가 나올 사건 이렇게 표현하면 없잖아. 그런 건 공집합으로 표현하겠지?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 하나하나를 다 사건이라고 해. 이때 원소 한 개로만 이루어지는 사건. 자, 여기들 있죠? 4, 5, 6 이렇게 4, 5, 6 이렇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들입니다. 딱 6가지의 근원 사건이죠. 원소 한 개로만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이걸 전사건이라고 그래. 전사건 전체 집합이죠. 이거는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이 된다.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이 된다. 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표현했던 거 이걸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사건. 그러니까 이름만 집합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표현해주면 성질은 똑같아요. 기호로는 파이 아침 먹고 땡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얘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고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고 이때 근원 사건은 1, 2, 3, 4, 5, 6입니다. 이때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전부 다 자연수지? 그러니까 이런 걸 전사건.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 이런 건 없잖아. 이런 걸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표본 공간은 S로 표현합니다. S. 표본 공간은 S. 이때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을 합니다. 공사건이 아닌 것만. 자, 표본 공간 S에 있는 어떤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합사건, 합집합이랑 똑같아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합집합 기호랑 똑같지. 자, 합집합 기호랑 똑같고 요때 합집합의 성질과도 똑같습니다.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것. A만 일어날 수도 있고 B만 일어날 수도 있고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곱사건. 용어가 이제 요 교사건이 아니라 우리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걸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하고 A 곱 B라고 표현합니다. A 곱 B. 자, 위에는 A 합 B, A 곱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배반 사건. 우리가 요걸 집합에서는 서로소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이거 여러분들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읽으면 안 돼요. 확통에서는.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뭐라고?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이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하고 이런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A와 사건 B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없을 때. 자, 마지막 여사건. 여집합이야.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걸 A의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계속 여사건으로 그랬었지? 반대되는 거, A가 아닌 거, 사건 A가 아닌 거, 이걸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필수 예제 1번으로 가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자,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 S는 이렇게 있겠지. 이 중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자, 사건 A는 소수는 여기서 2, 3,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사건 A와 배반이라는 건 집합 A, 사건 A에 있는 원소, 그러니까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을 선생님 B라고 할 때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인 것. 그러면 사건 B는 A의 여사건들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부분집합으로. 그치? 2와 3과 5가 아닌 1 또는 4 또는 6. 1 또는 4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사건들. 2의 세제곱이죠? 총 8개. 네. 공사건 포함해서 1만 있는 거, 4만 있는 거, 6만 있는 거 또는 1 또는 4를 원소로 1 또는 6을 4 또는 6을 1, 4, 6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건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전부 다 배반 사건입니다. 자, 바로 확률의 기본 성질로 넘어갈게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한 것. 이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그래. 그리고 기호는 PA라고 합니다. 자, P. probability. 첫 글자. 자, 확률 P.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우리가 중학생 때도 했었지. 확률은 그냥 일어날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요거를 비율로 이렇게 표현한 거를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 확률에는 총 3가지 확률이 있어요. 수학적인 확률, 통계적인 확률, 그리고 저기 뒤에 자, 플러스 특강에 나와 있는 기하적인 확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확률을 나타내는 기호.
PA라고 했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란 뜻이고요. 자, 정의부터 좀 뜻부터 가보면 어떤 시행의 표본공간 S가 U 한 개의 근한 사건, 사건이 일어날 경우 무수히 많으면 이거 확률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U 한 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모두 같을 때,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날 때, 이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표본공간 S에 있는 원소의 개수, 그걸 기호로 NS라고 그래. 집합기호랑 똑같죠? NS분의 사건 A가 일어날 원소의 개수 NA의 값으로 구한다. 자, 다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NS,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의 개수 중에서 사건 A에 있는 원소의 개수의 비율 값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일어나는 걸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표본 공간 S는 1, 2, 3, 4, 5, 6이 되겠죠? 그럼 S의 원소는 6개겠죠? 6개 중에서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해. 3 이상이 나오는 건 3, 4, 5, 6, 4개죠? NS분의 NA는 6분의 4와 같기 때문에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도 했던 그 확률 방법 그대로 접근하는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통계적 확률.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인데 이 통계적 확률은 이제 뒤에서 나와요.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계적인 확률을 갈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적인 확률과 이 통계적인 확률이 거의 일치하는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확률로 접근하기 어려운 걸 통계적인 확률로 접근하면 그게 곧 수학적인 확률과 같은 값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유추해내는 거, 그 작업까지 하게 될 거고요. 통계적인 확률은 말 그대로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 이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그래. 횟수를 Rn이라고 합니다. n이라는 시행하는 n 값을 한없이 크게 하면 이 상대도수, 시행한 것 중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 우리가 상대도수 중학교 1학년 때 사용했던 용어인데 전체 도수 중에 그 해당되는 도수의 비율값입니다. 이게 일정한 값, 하나의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질 거야. 요 P가 확률이에요. 확률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질 거야. 이 값 P를 사건 A의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해. 자, 통계적인 확률 구할 때는 실제로 n 값을 한없이 무한대로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큰 값을 사용하면 그걸 그냥 통계적인 확률로 생각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한 개의 U짝을 500번 던졌더니 평평한 면이 275번 나왔어. 이때 U짝을 한 번 던져서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 그럼 500번 시행했는데 그 중에 275번 나왔어. 대략 엄청 많은 숫자죠? 큰 숫자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500분의 275, 0.5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 표본 공간 S에 대한 어떤 성질에서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일 확률은 0 이상 1 이하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이 확률값이 1이 된다라는 건 전 사건이었다는 거지. 반드시 일어나. PA가 1이라는 건 전 사건 반드시 일어나 이 뜻이고, PA가 0이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0이야.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런 걸 공사건의 확률이라고 봅니다. 밑에 적혀 있네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에 대해서 PS는 1이야. 이런 걸 뭐라고? 전사건이라고 하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에 대한 확률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확률값이든지 PA의 값은 0 이상 1 이하에서만 우리가 그 확률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로 바로 갈게요. 선생님이 요거는 설명한 내용 같고요. 수학적인 확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첫 번째 1번, 나오는 두 눈수의 합이 8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나오는 두 눈수의 합이 8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사건 A에 대한 확률 PA는 NS분의 NA가 되겠고, S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죠?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36개야. 이 중에서 나오는 두 눈수의 합이 되는 거 2, 6, 3, 5, 4, 4, 5, 3, 6, 2.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죠? 자, 요거를 이렇게 사건 A를 만약에 집합처럼 표현을 하면 2,6이라는 사건 하나, 결과 하나, 3,5, 4,4, 3,3, 6,2 해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5가지이기 때문에 확률 PA는 36분의 5라고 구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나오는 두 눈수의 고비 홀수일 확률. 자, 나오는 두 눈수의 고비 홀수가 되는 사건을 B라고 하면 또 사건 B는, 자, 고비 홀수라는 건 홀수 곱하기 홀수여야 되겠지? 네, 전체 표본 공간 36개 중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건 홀수 곱하기 홀수 9가지네요. 36분의 9 기하분수로 표현해서 4분의 1이라는 확률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 공부했던 순열과 조합 등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구해볼 건데 A, B, C, D 5명의 학생이 있는데 5명이 일렬로 설 때, 자, 이게 표본 공간 S에 대한 사건이겠죠? 다섯 명이 일렬로 설 때 요게 S, A와 B가 서로 이웃할 거야. 이게 A라는 거야. 그럼 5명이 일렬로 서는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 네, 요거 바로 그냥 NS로 계산할게요. NS는 5팩토리얼이죠. 이때 사건 A, A의 경우의 수. 사건 A와 B가 이웃하게, A와 B를 이웃하게 묶어놓고 C, D, E, 그럼 사람 4명의 A, B가 자리 바꾸는 것. PA는 5팩분의 4팩 곱하기 2팩이고, 자, 여기 4팩을 약분을 해주면 분모에 5만 남죠? 5분의 2라고 확률값을 구하겠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네, 약분부터 하세요. 2번,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요게 S네.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럼 원순열이지? 자, 원순열 5팩토리얼을 5로 나누거나 또는 5 빼기 1 팩토리얼에서 4팩이라고 4팩토리얼이라고 찾아주면 되겠다. 자, NS는 4팩토리얼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이때 A와 B가 서로 이웃하게 앉을 확률. 그럼 선생님이 이런 건 어떻게 해? A랑 B를 일단 묶어서 한 친구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5. 그럼 4명이 원순열이야. 4팩 나누기 4, 즉 3팩토리얼이랑 같아. 이때 A, B가 자리를 바꿀 겁니다. 2팩토리얼. 이게 사건 A의 경우의 수겠죠? 3팩 곱하기 2팩. 그래서 약분해주면 2분의 1이라고 확률값이 구해졌습니다. 예제 4번은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네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보지 않고도 그냥 문제 읽고서 이건 순열이구나 조합이구나 느낌이 와야 돼. 배구공 3개와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가 들어있는 통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여기까지만 볼까? NS는 뭐야? 어쨌든 3개, 4개, 5개 총 12개 중에 공 3개를 임의로 꺼내. 순서에 일단 상관없이 꺼내겠지. 12, C3 이게 NS가 되겠죠? 이때 1번 모두 축공이 나올 확률. 그럼 사건 A는 공 3개가 어디서? 축구공 중에서만 뽑히면 되는 거잖아요. 5, C3. 그래서 PA는 NS 12C3분의 NA 5C3이야. 자, 12C3은 12, 11, 9 나누기 3팩. 5C3은 원래는 5C와 같은데 선생님은 5, 4, 3 나누기 3팩. 이렇게 해야 분모의 3팩이 지워집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약분하면 좀 편하겠죠? (99분의 5) 99분의 5 아닌가요? 4, 3. 네, 요거를 선생님이 9로 계산했네요. 10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자, 농구공 2개가 나올 확률 이것도 NS는 아까 12C3이라고 구해놨고 농구공 2개는 여기서 꺼내주면 되겠지? 네, 4C로 해가지고 바로 계산해주면 되겠네. 뭐 계산은 쉬우니까요. 자, 마지막 이제 통계적인 확률.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총 11개의 공.
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11번에 2번 꼴로, 자, 11번에 2번 꼴, 이게 확률값 준 겁니다. 확률이 11번 중에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흰 공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리고 흰 공이 몇 개가 들어있냐고 물어본 거야. 총 공이 11개 있는데 이때 흰 공 몇 개 있는지 몰라. X개. 그럼 검은 공은 11-X개가 되겠지? 이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야. 그러니까 총 11개의 공 중에 2개를 임의로 꺼냈어. 이때 흰색이 나올 확률을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흰색이 X, 흰색이 둘 다 흰색인 거니까 X개 중에 2개가 꺼내질 확률, 이게 흰색이 나올 확률이겠죠? 자, 다시 요게 총 11개 중에 2개를 임의로 꺼내는 거, 이거는 흰색 분자는 흰색 X개 중에 2개가 꺼내진 경우, 이 값을 통계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11번 중에 2번 꼴, 그러니까 확률값이 11분의 2랑 같더라. 그럼 11 곱하기 XC가 2 곱하기 11C랑 같더라. 그래서 이제 방정식으로 좀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11 곱하기 X-1 나누기 200은 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200. 그럼 양변의 방정식 승질로 200을 곱하면 이게 지워질 거고, 네, 여기 이렇게 11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그럼 x 곱하기 x-1은 2 곱하기 10, 20인데 20은 5 곱하기 4잖아. 아하, x는 5가 되겠다. 흰 공은 5개가 되겠습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까지 갑시다. 기하학적인 확률이 이제 도형을 의미하는 건데, 이 도형에서의 확률은 길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넓이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 확률값을 구해줍니다. 자, 연속적인 별량, 그러니까 별량 숫자 자체가 경우의 숫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탁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야. 이게 기하학적인 상황인데, 영역 A에 대하여 영역 S에서의 임의로 택한 점이 영역 A에 포함될 확률 PA, 그러니까 PA는 전체 영역 X의 넓이 중에 사건 A가 포함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넓이값, 또는 길이가 되면 길이의 값, 이걸로 확률을 구해준다라는 거야. 이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4점 A, B, C, D가 있을 때 선분 AB 위에 임의의 점이 선분 CD에 있을 확률. 자, 여기서 표본 공간, 선분 AB에 있는 임의의 점이, 선분 A에 B에 있는 임의의 점이, 이게 표본 공간이고요. 선분 CD 위에 있을 확률, 선분 CD 위에 있을 확률, 이게 사건 A가 되겠죠. 그럼 표본 공간은 A에서부터 B까지의 선분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9가 되겠지. CD의 값은 CD의 길이니까 3이 되겠다. 그래서 표본 공간 AB의 길이분의 사건 A에 대한 길이, CD의 길이는 9분의 3, 즉 확률값은 3분의 1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이런 걸 쓴다고? 연속적인 별량이 있을 때 셀 수 없기 때문에 NS와 NA를 각각 구해야 하지만 둘 모두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어요. 요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을 때 길이 또는 넓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2, 3, 4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 2, 3,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화살이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을 구하여라. 자,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은 전체 원의 넓이에서, 이게 표본 공간 S가 되겠죠? 전체 넓이에서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게 사건 A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S분의 A를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확률값이 구해질 겁니다.